번째는 지나간 과거를 잘 흘려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때 그랬지. 난 그때 그랬지. 그땐 잘했지. 그러시면서 과거 얘기보다 미래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지. 나 예전에 뭐 전 세계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정말 난 VIP 대접 받았지. 근데 그거는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때 일이고,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뭔가 해야겠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자꾸 앞날의 얘기를, 미래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얘기에 진솔한 분들.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누가 계속 나한테 먹여주나?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만, 정말 한 달에 한 3, 400만 벌어도 25억 건물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돈을 몇백이라도 1, 200이라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돈 얘기에 진심이시고 돈 얘기에 진솔하신 분들, 그런 자기 의지가 강해서 현실을 잘 전환하셔서 본인께 잘 맞추신 분들이 정말 최선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돈처럼 그렇게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돈은 정말 숫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숫자는 줄어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기겠지. 예전 어르신 말씀 중에 땅 파봐라. 1,000원 나오나 100원 나오나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은 내가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그냥 아주 진짜 진실하면서도 아주 불편한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결국 돈을 못 벌면,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면 파산이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옆 팀의 부장, 그 다음에 옆방의 임원이 집에 가도, 회사 안에 계실 때 그들이 계속 집에 가도 나는 계속 회사에 남아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돈은 되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돈은 줄어들고요. 그게 이제 나한테 닥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직을 하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돈 모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돈 쓸 일은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버는 데 맞춰서 스스로 규모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검소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게,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이렇게 커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결국은 다시 평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슬픈 얘기도 있는데요. 정말 돈을 벌면 자꾸 뭔가 거기에 돈을 쓰게 되면서 그때 수입이 늘 현재 수입이라고 예정을 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 잘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게 내일로 닥쳤을 때 당황스럽고, 거기서 그동안 해놓은 게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르고 또 빠져나가면서 결국 맨 끝에는 파산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실 때는 정말 열심히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직장은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오래 다니시길 권해요. 열심히 오래. 저도 10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어제의 성과가 오늘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건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직장에 있으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어설프게 기웃기웃거리시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회사가 눈치채고 회사에서도 또 잘못하면 저평가자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떠난 사람이 돼서 회사하고도 갈등이 생기고요. 저는 회사 다니실 때는 열심히 회사 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만 늘 명심하실 건,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 일은 열심히 하시고, 회사 일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만약 만날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종종 효과적입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서 제가 쓴 첫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전부 다
제가 그간 해왔던 24년의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교훈, 경험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는 제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일본 소설 중에 끝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내가 이제 끝난 사람 또는 할 거 다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 같아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 이제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굉장히 이게 현실과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고요. 또 스스로 내가 끝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나한테 종지부를 찍으시는 순간 의욕도 없어지고요. 자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위축되고 고립되게 되거든요. 제일 경계할 것은 나를 자꾸 눌러 앉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시면, 퇴사하시면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버킷리스트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하면서 내가 주저앉고 눌러 앉을 이유는 수백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그 수백 가지 생각에 나 스스로 동의를 해서 실제로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돈? 아유 됐어. 뭐 밖에 활동? 아유 됐어. 그러면서 자꾸 숨을 쉬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셔서 결국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드시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이 세 가지는 지키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회사 다닐 때도 일만 하면서 사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활동의 연령은 75세입니다. 75세? 우리가 인생을 24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40대가 몇일 것 같으세요? 40대가 점심때입니다. 왜냐하면 50살이 100살의 중간이니까 40대는 점심때고요. 50대는 몇 살일까요? 50대가 오후 한 2시 반쯤입니다. 60대는 몇 살일까요? 60대는 한 5시쯤 됩니다. 인생이 70대가 돼야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 삶을 그냥 하루로 이렇게 비유해보면 한 오후 2시부터는 대책 없이 반나절을, 그리고 저녁까지, 자정까지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그리고 퇴근 전까지는 일하시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인생 100세를 시계로 나눠 놓고 보면요, 평생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말고요, 완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완전히 은퇴하는 것, 즉 정말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한가롭게 보내는 것은 저는 현재 수명의 그런 트렌드로 볼 때 75세 이후에는 정말 쉬시고 건강하게 하실 거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요, 한 70대 초중반부터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때 그렇게 보내시기 시작하셔도 하실 거, 누리실 거, 즐기실 거 다 하고 사십니다. 평생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내 시계를 봤을 때 퇴근 전까지는 일을 하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 갈 곳, 만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은 줄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있고요. 갈 곳이 있고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